4월 10일 라디오 금천 주민 마이크입니다. 네,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4월 10일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 동주민센터, 금천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사전 준비 없이 아무데나 가능하고요. 네, 금천구에 주소지가 있지만 부산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부산으로 KTX 타고 가셔서 투표하셔도 됩니다. 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4월 15일까지 이제 5일 남은 상황입니다. 투표소 가기 전에 좀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 신분증 꼭 챙기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투표할 때 아이디랑 많이 갔어요. 저도 그랬는데 교육의 차원으로 민주주의를 좀 하는 교육하는 차원으로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동반하지 않을 것을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꼭 비누로 손을 씻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가고요. 방식도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을 하고 나서 이제 찍습니다. 그리고 1m 간격을 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줄이 좀 길 거예요. 그 투표소 밖에까지만 줄이 길 건데 간격이 벌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말하지 말랍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할 것을 좀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를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자하고 확진자 분들은 일단 거소투표들을 못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이 있었는데 못하신 그 이후에 확진됐거나 그 이후에 자가격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선관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답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주민 마이크로 이제 세대별로 저희가 좀 뭐 1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도 이제 들어볼 예정인데 그래서 주민 세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후보자의 정보 그리고 지금 각 가정마다 배달되어 있는 공보물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보겠다고 좀 약속은 드리지만 우리가 좀 주관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번 이야기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셨는데요. 라디오 금천의 한영진 이상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로 이게 한진 선생님은 뉴스라인을 열심히 뉴스라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의 시국에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상국 선생님 되게 오래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네. 너무 좋네요. 변화된 모습.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처음이네요. 네,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물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뉴스라인 팀에서 후보자 정보를 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건데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투표는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 당일날 하려고요. 토요일 날 하는 네. 걸로. 네. 당일날 하는 이유는 꼭 있나요? 15일 날. 네. 의미가 있죠. 예. 수요일 4월 15일을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한. 음. 네. 저는 사전 투표를 해볼까 했는데 네, 편하더라고요. 이게 안 기다리고 되고. 사전 투표 하셨다는 얘기죠? 아니 아직 안 했고요. 아. 네, 그 이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일단은 정보 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호 1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있고요. 기호 2번에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7번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창래 후보, 기호 8번은 무소속 차성수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물을 보시면 2페이지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라고 해서 뭐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뭐 세금 납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요거보다 좀 더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얼마 내고 5년간 막 이런 걸 있는데 그런 걸 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님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 한영진 선생님께서 네. 최기상 후보의 정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재산 범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범위가 뭐 본인, 배우자, 장녀, 장남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재산 총액으로 보면은 일단 총액 같은 경우에는 10억 9,513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 재산이 5억
74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5억 1,980만 원, 그리고 장녀 재산이 277만 원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그리고 뭐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 총 한 채가 있는데요.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대 있는 걸로 있고요. 그리고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3,3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1억 6,100만 원, 그리고 본인 예금이 1개, 보험 3개, 그리고 배우자 예금이 1개, 보험이 7개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없네요. 그리고 5년간 납부한 세금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총액이 5,540만 원으로 본인이 낸 세금은 5,265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간 소득세가 4,990만 원, 재산세가 550만 원, 그리고 종부세는 0원이네요. 병역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육군 만기로 제대를 했습니다. 장남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없습니다. 네. 좀 돌아보면은 이제 재산이 한 11억 가량이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이 아파트죠. 아파트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배우자, 그죠. 그렇죠. 배우자하고 재산이 비등비등한 이래서 공동명의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강남구 아파트다 보니까 원래 공시지가가 아마 9억이 좀 넘는 건데 그래서 종부세를 그렇죠. 내지 않는 걸로 네네. 판명이 되고요. 그 장남 아직 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시니까 이제 아직 병역 판정 이게 심검이죠. 심검 아직 받지 그렇죠. 않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주요 소득은 그 최기상 후보가 왜냐하면 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죠? 그 본인이 그 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소득이 주요 수입 원리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럼 강성만 후보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강성만 후보님은요, 재산 범위가요, 총액이 14억 5,219만 원. 이 중에서 본인이 14억 8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이 배우자님께서 2,370만 원, 그 장녀, 차녀 동등하게 1,000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요, 총 4채 가지고 있는데요. 강서구에 1채, 금천구에 2채, 그 속초시에 생활 숙박 시설을 1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최기상 후보님과 같이 2대 가지고 있고요. 채무는 5억 5,400만 원. 이 중에서 채무가 전 월세 보증금이 2건이 있고요. 자동차 할부금이 1개 있네요. 예금은 2억 8,400만 원. 본인 예금 1개, 보험 1개, 배우자 보험 1개, 장녀 예금 1개, 차녀 예금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하시는데요. 주식은 2억 5,400만 원 가지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게 강스텐 바이오텍의 25,900주, NC소프트의 80주 가지고 계십니다. 5년간 납부 세금은요. 총 347만 원. 본인이 347만 원 다 내셨고요. 5년간 소득세는 0원 하나도 내신 것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374만 원 내셨고요. 종부세 해당자 아닙니다. 병역은 1983년도에 부동실화에서요. 짝눈으로 인한 전시 근로역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네, 이게 부동실에서 저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찾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의 눈이 되게 다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가 많이 나는 때 부동시라고 얘기하서 다른 걸로 이렇게 짝눈이 약간 폄한가 아니게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시력차가 많이 나시나 봐요. 뭐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재산은 14억 5천만 원으로 제일 좀 많으세요. 근데 소득세는 왜 그렇죠. 제로. 소득세는 0원이라서 그 세금도 사실 재산은 제일 많은 거에 비해서 소득세는 0원을 내셔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시는 재산세만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창래 후보님. 박창래 후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 범위는 본인하고 부모님 되어 있는데요. 재산 총액이 3억 7,535만 원입니다. 본인은 600만 원, 부는 3억 4,235만 원, 모가 2,700만 원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6채가 있는데요. 본인이 1채, 그리고 부 1채, 그리고 모 3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역시나 2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억 1,500만 원입니다.
예금은 없고요. 주식도 없습니다. 또 5년간 납부한 세금을 또 살펴보면은 총액이 3,244만 원으로 본인이 낸 금액은 40만 원이고요. 부가 2,975만 원, 모가 229만 원입니다. 또 5년간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924만 원, 재산세가 319만 원, 네, 종부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 같은 경우도 2001년 육군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전과가 있네요. 네, 2019년 10월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전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보물의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소명서에서 공간이 있습니다. 소명할 네. 공간이 있는데 이 박찬호 후보님은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모욕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뭔지? 모욕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활용하지는 않으셨고요. 일단은 본인 재산은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부모님이 지금 이 박찬호 후보가 만 40세 그럼 부모님이 약 70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 그 정도에서 근데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집이 6채 갖고 있습니다. 화성시 뭐 일산에도 2채가 있고요. 화성시에도 하나 있고 안양에도 하나 있고 또 공동 명의로 아파트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다 그 전세를 끼고 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채무가 아까 10억인데 네, 다 그렇죠. 전세 보증금에 네, 5건의 전세 예, 보증금이 있다고 채무가, 되어 있네요.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차성수 기호 8번 차성수 네. 후보님 볼까요? 네, 차성수 후보님은요. 재산 총액이 10억 3,840만 원. 이 중에서 본인께서 6억 9,675만 원, 배우자님이 2억 7,911만 원, 장남께서 6,253만 원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총 2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산동에 한 채, 또 장남이 시흥동에 한 채. 자동차도 역시 2대이고요. 채무는 없습니다. 예금은요. 2억 3,700만 원. 본인 예금이 4개, 보험이 1개, 배우자가 예금 5개, 적금 2개, 신탁 1개, 보험 1개, 아들 예금 2개 있습니다. 주식은 하지 않으시고요. 세금은요. 총 5년간 4,367만 원 내셨고요. 본인께서 4,257만 원. 소득은 5년간 4,240만 원 내셨고요. 재산세는 126만 원. 종부세에 해당되지 아닙니다. 병역은 1981년 육군 만기 제대했고요. 장남께서는 2009년 육군 만기 제대했습니다. 전과 역시 없습니다. 네. 일단 차성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드님이 있죠. 2009년에 육군을 만기 제대했으면 지금 나이가 약 한 30 중반이면 될 것 같고 그쪽 그분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일단 그 전체적 돌아보면 그 재산이 가장 많은 건 강성만 후보. 네. 그런데 근데 계상 많지만 이게 세금은 가장 적게 내신 분이고 네. 최기상 후보가 세금은 제일 많이 냈습니다. 네, 그러네요. 5,540만 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유리지가 집도 한 채예요. 그렇죠. 최기상 네, 후보. 네, 네. 한 채. 근데 한 채인데 좀 크죠. 강남구니까. 그렇죠. 네, 사이즈가 아주 네. 큽니다. 그런 게 있고 이게 약간 특색이 있는 게 최기상 후보는 보험을 10개나 들었어요. 예금은 1개씩밖에 없는데 그래도 보험으로 이게 노후를 대비하신 것 같고 강성환 후보님은 주식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분은 없었는데 강성환 네. 후보님만 주식을 2억 5천만 원씩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스템 이거 혹시 가족 기업인가? 근데 강스템 바이오텍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좀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게임 예. 그거는 알고 네네. 요즘에 예전부터 갖고 있으면 좀 많이 좀 손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최근에 샀으면 네. 올랐었는데 네, 그럴 수 네. 있겠죠. 폭락한 다음에 네네. 아직 복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주식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죠? 주식 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네. 그렇죠. 그리고 박창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약간 이런 거 갭 투자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 전세를 끼고 네, 그렇죠.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차상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동안 구청장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였죠 뭐죠 교직원 공제회 네. 거기 또 이사장을 또 1년 좀 넘게 하셔서 네. 그런 급여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좀 살펴봤는데 좀 뭐 한
평균 한 10억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그러네요. 그 예. 정도는 있어야. 네. 사실 박정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최기상 후보님하고 차동서 후보님은 부모님들이 이제 다른 형제가 좀 부양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재산은 고지를 거부하셨어요. 아, 같이 네.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독립생계로 고지를 거부하셔서 사실 부모님까지 합치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도 한번 그 보시면서 하고 요거는 지금 라디오 금천 밴드나 아니면 마으시면 금천인의 홈페이지에서 요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고물 한번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공고물 솔직히 언제 받으셨습니까? 며칠 전에 받긴 네. 했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아서 네, 그렇죠. 받고 나서 저도 사실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이쪽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열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고 저희도 이제 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급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후보자 공고물이 있고 정당 공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고물이 후보자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 공고물이 있는데 이 정당 공고물이 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번호가 몇 번까지 있죠? 30개까지 있나요? 근데 29번까지 29번까지 있나요? 하여튼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 없지 하는데 이게 공고물을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시면 선관위에서 이제 공고물이 없나 보다 하면서 이제 없는 대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가장 작은 거는 여성의 정당이 29번. 예, 29번 이게 약간 손바닥만한 사실 그런 그 공고물을 이면짜리 공고물을 좀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좀 눈에 좀 띄고요. 일단 후보문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네. 좀 살펴보니까 좀 어떠세요? 후보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 이상무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뭐 금천 구민이 네네. 뭐 여태까지 좀 필요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뭐 이제까지 필요로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우리 한희 선생님은 좀 예,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뭐 새로운 특별한 뭐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예,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 좀 주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4개 후보자들 거 4개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호 7번 박찬혜 후보님 거하고 그 국가혁명배당금당하고는 이제 사진만 달라요. 지금 허경영 그 하고 사진 앞면은 사진만 좀 다르서 약간 중앙당에서 이렇게 제시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체 정책을 좀 얘기 좀 하셨고 일단 좀 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기상 후보는 네. 기다렸다 최기상 네. 일면에, 슬로건이 네, 슬로건이죠. 기다렸다. 그리고 네. 전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세우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라는 것을 좀 했습니다. 아까 잘생기셨다고. 네. 사진빨이 아주 잘 받으시네요. 네. 실물을 안 봐서 네. 모르겠습니다. 이면은 아까 네. 얘기했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고요. 예. 그리고 3면부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금천은 최기상 그래서 출마 선언문을 좀 이렇게 사법 개혁은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렇게 해서 얘기 좀 했고 이 이면 이고 3면부터는 사실 3면부터 4면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3, 4, 5, 6, 6면까지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일단은 사법개혁의 마지막 포즈를 좀 마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소신 있는 판사 해가지고 2017년도에 좀 그 전국 법관 대표회 의장을 했던 거니까 나오고 그리고 뭐 최근 영업정지 관련해서 구청으로서 영업정지 처분 받은 자영업자가 처분을 받은 거에서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판결을 잘 내렸다라는 서민을 눈물을 닦아줬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법개혁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나요? 사법개혁? 네, 지난번에 그 조국 그 대전 네,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얘기가 가장 나오는 크겠죠. 거죠.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지? 하여튼 사법개혁에서 일단은 내세운 거는 판검사로 책임을 지는 나라. 그러니까 또 뭐가 여기 세 개가 또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견제 시스템도 도입을 해보고 또 뭐 네. 법관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네. 검찰의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라는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법이 있어 참 다행인 다행인 나라. 나라, 예. 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검찰의 조서 재판 금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게요.
말이 참 어렵네요. 모르겠어. 네. 네. 그리고 국민참여 사법개혁 기구 설치하겠다. 뭐 네, 이런 게 좀 그런 있습니다. 부분, 네. 이게 참 사법이라 좀 어렵네요. 이게 말이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뭔가 형식이나 근로의 것이라기보다는 네네.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의지를 좀 줄 수 있겠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몇 가지 정책 공약을 좀 몇 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 인상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해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을 하러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아까 부분이 토론회에서 네. 나는 사법개혁하러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정수 후보에게 당신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 대안이 뭐니?라고 물어봤고, 창수 후보는 사법개혁 하시려면 사법부 안에 있으셔야죠. 왜 나오셨나요? 그런 반대 논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든 개혁은 네. 내부적 힘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셔야지요라고 대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금천구 그 공약 좀 뭐가 있나요? 네, 일단 뭐 중요한 신안산선 조기 완공,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산역하고 신림역을 연장하겠다라는 거.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 시설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철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네요. 네네. 그리고 다음은 뭐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공군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그리고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을 하겠고, 또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있잖아요. 현대화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아보면 사실 금천구 신안산선 조기 완공은 지금 모든 후보가 다 걸었습니다. 네, 그렇죠. 다 걸었고, 네, 공통사항이죠.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산역 신림역 연장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희 라디오 금천에서나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차정수 후보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전에 뉴스도 나오긴 했었지만 하여튼 그런 공약이 됐는데, 하여튼 인천 2호선 독산 이것도 모든 후보가 하면 좋지요라는 걸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무대 이전은 그 이전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서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최기상 후보는 여기에 문화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기호에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금날에 그 공원에 원래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리에다가 중학교를 유치하고 서서울미술관을 공군무대에 하자. 그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공군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좀 내용이 좀 다르고, 국가인문 배당금당은 좀 지역 공약은 좀 없으시고, 그리고 차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청년 R&D에서 24시간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런 좀 공약을 좀 내걸고 있어서 공군무대가 사실 몇 개 안 남은 큰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금천이 편의하게 있지 않아요? 네, 금천이 일단 좀 편안해지려면은 뭐 병원 유치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하고, 또 금천형 돌봄센터 공간 확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그리고 독산동 재활용 처리장을 이전 추진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이 또 풍요로워지려면은 그 지식 기반 산업 집적 지구 지정 추진 및 지밸리 활성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던 서서울 미술관 건립, 그리고 호암산성 복원 및 역사 공원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또 이게 지난번 성관이 토론회에서 좀 얘기가 좀 됐죠. 이게 유치가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설계 단계고 좀 있으면 착공 단계인데 지금 유치를 내거는 건 너무 공부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하라라는 최기상 부모님의 말씀. 어떤 사람인가를 뭐 살펴볼 그렇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후보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그 양력이 좀 들어있고요. 국군 장병 여러분께라고 부재자죠. 부재자 투표에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최기상 후보님의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란색 계열로 좀 만들었고요. 우리 미래통합당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메인이 뭐 금천의 낡은 정치 이번에 바꿔주십시오. 메인입니다. 그래서 네네. 금천의 새 일꾼을 뽑아달라고 좀 되어 있고요. 3년은 끝없는 이전 투구 끝에 정치 판사 낙하산 공천. 그래서 일단은 초점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연설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민주당의 지금 최기상 후보가
정치 판사다. 그리고 정치 판사가 금천구에 낙하산 공천됐다. 이거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다. 심판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장에서는 이 지역 공약이 나왔네요. 네. 금천도시 서울이다. 음, 네. 금천의 참담한 주거 환경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셨는데요. 네네. 금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네네. 정도를 좀 그런 건지. 네네. 네. 금천은 서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금천도에서 금천도 서울이다가 표현해서 약간 그 불편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살짝 금천 어감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표현해서 예, 이제 예. 이분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금천도 서울이던데 이게 또 음. 듣는 입장에서 그럼 금천이 서울이지 서울특별시 금천군대. 뭐 그런 건데 있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일반 공약이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그 뉴타운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것이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가장 큰 공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성원 후보님 저기에서는 사실 이게 약간 보수 정당이잖아요. 네. 보수 정당에서 보기 힘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가진 멘트가 좀 있는 게 좀 이채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에 대한 것을 좀 실었고요. 뭐 네.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당당한 호남 보수다. 그리고 DJI 목포에서 DJ 야두가 정면승부를 벌인 그런 호남 보수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산 이동에서 사고 당한 거 있었잖아요. 그 마을 축제에서 사고 당한 것을 좀 명기를 하면서 좀 지역에서 열심히 다녀왔다. 열심히 활동해 왔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은 아까 최기상 후보하고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네, 뉴타운이 좀 네. 다르다고 하겠죠. 네. 네, 그 명품 중학교. 음. 네, 음. 철도는 같은 것 같고요. 네네. 네,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면서 네. 지금 이제 금천 복합 문화공간 컴플렉스 공간 설치한다고 네. 하네요. 네. 뭐 예식장이나 뭐 문예극장, 뭐 수영장 등 우리 주민들이 네. 근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겠다고 네.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네.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 뉴타운이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주민 투표로 반대되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좌절시킨 뉴타운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명품 중학교를 명품 중학교.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네. 네, 아니, 중간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 네. 이것 또한 뭔가 좀 비교의 대상이 네. 있어야 이거는 되지 사실 않을까. 차성수 후보랑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네, 그렇죠. 대비가 되는 네네. 거고 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기상 후보님은 말이 없어요. 교육 그거에 환경에 교육에서는 대해서 좀 예, 얘기는 하지 없죠. 없는데 네네. 일단은 이쪽 저희도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네. 너무 평등성 교육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목고 외고를 왜 없앴느냐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시고요. 자꾸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들이 목동, 평촌으로 이주하는 탈금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다른 거와 좀 차이인 것 같고 지역의 지금 현안 지도를 가지고 막 가산동, 시흥 3동, 독산 3동 10개 동에 동별로 맞는 나눠져 있네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군부대 아까 뭐 군부대 이전, 공군부대 이전 그리고 뭐 안양천 횡단보도 신설, 적환장, 쓰레기, 그리고 인천 2호선, 뭐 시장 지중화, 전선 지중화, 뭐 대학병원 건립, 이거는 새 후보가 다 비슷한 네, 비슷한 아무래도 뭐 네. 관계에 있는 얘기니까 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예. 누구를 뽑아도 다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음.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좀 있고 약간 좀 차이가 시흥호동의 네. 범위룬수 종점을 현대화 및 복합문화 공간 조성. 네네. 이걸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 범위룬수 종점 네, 있잖아요. 거기가 한쪽은 저기 뭐 회사 거고 네네. 한쪽은 이제 서울시 거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잘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문화 복합 공간을 네네. 예, 하나 설립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하거나 이전이 어려우면 1층에는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 그 차고지를 쓰고 그대로 쓰고 그 예, 위로 이렇게 위에를, 올리면 예. 어떠냐 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좀 제안을 그때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역시 양력이 좀 들어 있고요. 우리 좀 국가현금 배당금당은
조금 이따 합시다. 이게 조금 조금 이따 하고 차성수 왜냐하면 이게 지역 공약이 별로 없어요. 지역 네. 공약이 없고 다 중앙 전체적으로, 예, 그러네. 그래서 좀 네, 결국 중앙 차성수 기호 8번 네. 웃어서 차성수 후보 먼저 네, 진정한 민주 언제나 네. 금천 네. 믿으니까 차성수 이렇게 네. 말씀하셨네요. 이게 네. 다른 분은 옆으로 하는데 이거는 위로 이렇게 네.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딱 열면 네, 출사표가 있네요. 네. 이유 있습니다.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5.18 아니 그 청문회 때 얘기했던 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가 있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면이 뭐가 있나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음. 그때 출마를 안 하셨잖아요. 원래 출마를 거의 90%까지 확정했는데 그때 몇몇 구청장들을 눌러 앉혔죠. 눌러 앉히면서 네. 그때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뭐 연설할 때 들어보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막 여론에서 되게 막 지지율이 떨어질 때 네. 그럴 때 사실 그 여당에서 음. 그 잘 지키지 않았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낙하산 후보는 이렇게 지지율의 급락에 따라서 저기 되지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는 들어가면 사실 구청장을 8년 하셔서 구청장이 8년 동안 변화된 것들을 많이 짚으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의료, 뭐 아까 대학병원 그것도 있고 강남수랑 고속도로, 교통에 대해서 뭐 신안선선 추진, 뭐 서부간선도로 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어울림 복지센터 만들고 50% 센터 건립 중이고 뭐 이렇게 치적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공약이 좀 나옵니다. 공약이 좀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근데 신안산선에 네.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철 1호선을 또 지하화한다고 네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신안산선은 뭐 아까 다 얘기를 네, 하셨고 그 그렇죠. 인천 2호선과 연결해서 그 독산역과 그 신독산역 그리고 신림역까지 네. 연결하는 연장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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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지하화는 좀 여기만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하화는 사실 차성수 구청장 임기 때 한번 이렇게 그 관련된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뭐 네. 안양 뭐 이게 다 다 해가지고 연결해서요. 네. 한번 그렇죠. 크게 행사를 하고 뭐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대선 전에 공약으로 넣을 것을 요청을 하고 이런 걸 하겠는데 또 그 뒤에 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좀 구로구에서도 공약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금액이 커서 네. 커서 이제 사실 신안산선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20년? 이게 펌프질을 지금부터 해야. 근데 네. 이게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같이 예. 네. 그렇죠. 금천구 이게, 네.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선이죠? 경부선, 예. 경인선도 있고 예,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다 지금 그 지역마다 특히 예. 다 저기라서 그런 것 다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하여튼 그런 대형병원의 완성도 있네요. 네, 완성도 있고 동서 균형 발전, 네, 이런 게 저층주거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아까는 그 강성원 후보는 뉴타운으로 해서 이제 뉴타운으로 이걸 전략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저층주거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을 네. 많이 좀 인입하기 위해서 네. 출생 특구를 만들겠다, 네네.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 음. 돌봄 특구 만들겠다. 어,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또 네, 가족에 대해서 음. 이렇게 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출생, 교육, 돌봄, 안전 특구를 만들고 네, 미세먼지에서 이제 미세먼지 총량제 네, 를 만들겠다라는 거 그 관내 생활 밀착형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맨 마지막 면은 정치, 분권과 자치는 시대의 요구하는 개혁이다라는 게 있고요. 하여튼 양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기호 7번 이제 박창래 후보님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 개발은 하지 않고 그 네.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 원씩
평생을 네. 준다고 돼 있네요. 좀 받고 싶습니다. 네. 150만 원. 받고 싶습니다. 네. 네.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습니다. 네. 받고 싶습니다. 네. 매월 150인데요. 네, 그렇죠. 받고는 싶지만 어떻게 받으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주요 큰 메인 공약은 두 개예요. 하나는 매월 150만 원. 18세 이상부터 국민 배당금당을 매월 150원 준다는 거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네. 긴급 생계 지원비 1억씩을 지급을 1억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 2천만 명으로 잡으면 그럼 몇 조가 2천조가 2천조. 아. 필요합니다. 네. 우리 1년 예산이 아까 지금 400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그쵸, 엄청난 필요한데, 재원이 예.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딱 생각이 드는데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재원 네. 마련 방법 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예산 300조를 네. 절약을 하고 음. 네, 고소득 탈세 200조를 회수를 하겠다고 되네요. 네. 그리고 재산 비례 벌금제 100조 원, 음. 네, 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 원, 특수사업자 100조,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3년간 6천조 원. 네. 네. 사실 이렇게 이게 해서 재원을 네. 마련을 하겠다고 이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뭐 다 억 단위와 조 단위를 말씀하시고 네. 계셔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로 3년간 6천조 원이 해서 사실 양적 완화가 뭐지라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돈을 찍어내겠다는 네. 그러면 양을-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6천조를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지금 저희가 450조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6천조를 3년간 하면 1년에 2천조씩 찍는다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뭐 상상에 맡기시고 네. 그게 경제 전문가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재원은 그렇게 마련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네. 월 150, 출산수당 5천만 원, 결혼수당 1억. 아까 지금 계산했죠. 올해 네. 올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네. 예, 배당금 150만 원 받고 네. 코로나 1억 받고 네. 그다음 결혼수당 1억 받고 주택자금 2억 받으면 네. 한 4억 5천만 원. 네.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150만 원씩도 네. 받고 재산 갑자기 늘겠네요. 부자 되는 건데요. 네. 네. 좋네요. 폐지 정책들도 뭐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연애 수당이 20만 원 있습니다. 아. 네, 연애 수당. 아니 이거 좀 네. 특이한데 생일 안경 10만 원? 네. 축하금인 것 같은 건데 네. 회사에서 주는 그렇죠. 축하금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10대 폐지 문제면 김영란법 폐지, 네, 금융실명제 폐지, 어우.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제 폐지, 노조, 와. 정교조, 쌍벌제, 음. 교도소, 징병제 폐지. 네, 대안은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도소 폐지해서 벌금제로 세수를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쌍벌제,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도 처벌받고 받는 사람도 네. 처벌되잖아. 근데 이거를 받는 놈만, 받는 자만 처벌하겠다. 주는 건 자유네요. 그러네요. 뇌물 먹고 싶다. 네. 뇌물 주고 싶다. 네. 수능 시험 폐지도 있는데요. 네, 그죠. 6년간 한 과목 어. 점수로. 예. 그게 상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33 정책으로 이게 네. 33가지 33가지, 예, 정책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쵸? 혁명을 하겠다는 게 네, 맞네요. 혁명이 많은데. 네, 33가지네요. 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도 있고 사실 이거를 차용해서 네.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현실에 배용될 수 있는 사실 음. 지금 국민소득제 같은 경우도 배당금제가 있잖아요. 근데 금액 차원에서도 다르긴 하겠지만 뭐 스웨덴인가 스페인인가 작년에 국민소득제 그러니까 월 330만 원씩 주는 것을 국민투표를 붙이다가 부결나긴 했지만 사실 뭐 실제 가능하기도 한 건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네. 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정당이 있는데요. 정당을 이거를 보기는 좀 두렵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총평으로만 좀 마무리할까요?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눈에 띄는 정당 좀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1번부터 있는데 1번과 2번은 그 비례 후보를 등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좀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공보물인데 이거 하나씩 일일이 다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을 네, 수 쉽진 있을 것 않죠.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렇죠. 이게 3번 네. 일단 뭐 민생당, 그다음에가 4번이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네. 그다음에 5번이 더불어시민당, 이게 다 위생정당이죠. 네. 그죠? 그리고 7번 우리 한국당. 6번이 정의당, 아, 6번 있네요. 정의당. 네. 7번이 우리 예, 공화당이네요. 이게 그죠 친박 네. 저기죠 신당 저이고 8번이 민중당 대물림을 끝내자. 그리고 9번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이 안철수의 국민의당 네. 언행일치. 그리고 11번이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박신당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으로 건너뛰고요. 16번이 국가인권배당금당. 12번도 12번이 있네요. 10번이 있나요? 네, 열린민주당. 열린민 음. 죄송합니다. 아까 저기 좋아하셨는데 열린민주당 12번이 있고요. 네. 16번이 국가인권배당금당 그리고 19번이 김문수 전 저희가 있죠.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있고 26번이 미래당 세대교체는 천년정당으로 되어 있고요. 29번이 여성의당에서 국민 최초 여성의제정당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씩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제 꼭 살펴보시고 네. 네.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각자 살펴보는 거 합시다. 네. 적어봤는데 좀 특색이 있는 거는 뭐 지금 3번 지금 제도권에 있는 거죠. 3번, 4번, 그 5번 더불어시민당까지 하고 6번 정의당이 좀 있죠. 그리고 나머지 6번까지는 이게 사실 전국 공통 기호입니다. 1, 2, 3, 4, 5, 6, 6번까지 공통 기호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좀 표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민중당 같은 경우도 좀 약간 특이하죠. 어느 블로그에서 이게 디자인으로 이걸 뭐라고 하지? 스프레이 그래피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벽에다가 그런 걸로 좀 하셔서 대물림을 끝내자라는 게 좀 이렇게 진보 정당이 정의당과 민중당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일단 보수 정당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 친박신당 그리고 기독 아까 뭐죠? 기독 자유통일당은 세 개는 이제 보수 정당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열린민주당은 약간 그 위성정당에서의 저기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보수, 중도, 진보를 따지면 보수 정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는 좀 예,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고 예. 진보는 두 군데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당은 잘 이게 그냥 청년인 건가요? 그런가 네, 봐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산업화 기득권, 민주화 기득권 양쪽에 다 거기를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당이라고 돼 있네요. 네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정당과 했는데 투표 공보물을 사실 언제까지 투표는 공보물을 언제 보세요? 투표 전날? 투표 가기 전날? 전에? 그래도 투표하기 전에 보죠. 전날, 네, 네, 전날은 주로, 봐야죠. 예, 네. 전날은 봐야죠. 대부분 한번 1번, 2번, 3번 정도까지 보다가 지쳐서 못 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이게 자기 정치 성향이 있어서 평소에 지지하시는 분들을 하고 뭐 요즘에는 정당하고 표 그 저기 후보에 네,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동일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약간 달리하시는 거예요. 정당은 몇 번 그리고 이제 네, 요즘은 많이들 그러시는 것 많이들 같은데요. 그러시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좀 이렇게 우리 공보물을 꼼꼼히 해보는 주인 마이크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공보물 꼼꼼히 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새로운 의미의 이렇게라도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제 네.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하여튼 이게 네. 사실 공보물은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쓰는 게 별로 없어서 다 특히 지역 공약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서 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하고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평소 이렇게 연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네, 연설도 들어보고 인터뷰하는 것들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예. 공천에서는 네. 사실 두 분이 최기상 후보님은 좀 안 하셨고 네. 그리고 박찬호 후보님도 안 하셨고 차동수 후보님과 강성원 후보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기상 후보는 이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셔서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 이게 또 글로 하고 얘기 듣는 거하고 이제 거리 유세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달라요. 차이가 있겠죠. 다르니까 예. 한번 유세 길어봤자 한 5분 정도 해요. 5분에서 10분이니까 잠깐 넉넉고 보시면 네. 그것도 쓸쓸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인터뷰 아까 했던 거 라디오공천 밴드와 마시모 금천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유세 현장도 요 시흥사거리나 뭐 주요 거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만 걸음 멈추시면 요새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투표하실 때 꼭 신분증 챙기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열이 난다 하시면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네. 얘기를 하셔서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너지익 너치기 떨어져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한영진 이상목 선생님이었고요. 기술인은 이은이었습니다.